벡터 내적에서 공간 뭐 키워드는 정사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 정사형의 의미가 좀 중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평면 위에 A, B 벡터가 있고 평면 밖에 두 점 뭐 P, Q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벡터의 내적이 벡터 위로의 정사형은 평면 벡터의 내적이나 공간 벡터의 내적이나 별 차이가 없죠. AB 내적 PQ가 크기 코사인 세타이니까 네, 요걸 요 벡터 위에다가 그리겠다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공간에서 이 점에서 어떤 벡터 혹은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릴 때 바로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삼수선의 정리를 거쳐가거든요. 즉 P와 Q에서 일단 알파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다고 치면 그 점 P', Q' 있고 P', Q'에서 다시 AB 벡터 위에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찍어서 요 길이에다가 원래 벡터의 길이 두 개 곱하는 게 내적이잖아요. 그래서 1차원적으로 뭘 하자? PQ를 일단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더라도 요 벡터, 이거 정사형, 요 평면에 정사형 내린 요 벡터와 AB의 내적이나 그걸 P1, Q1이라고 합시다. AB 벡터에다가 P1, Q1 벡터를 내적하는 거나 AB, PQ를 내적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평면에 한번 정사형을 내려보자. 이게 어디에서 유용하게 쓰입니까? 라고 하면 구 같은 거 할 때 좀 좋더라고요. 저는 구가 있고 어떤 평면이 이렇게 있다. 이 평면이 이런 벡터가 있고 이 구면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하는 벡터를 가지고 내적을 하세요. 라고 하면 이때 여기 중심을 거쳐서 분해를 해도 좋겠지만 이 구에서 이 평면에 정사형 내리면 뭐가 만들어지죠? 구에서 정사형 내리면 중심은 그대로 내리고요. 반지름 똑같이 유지되는 어떤 원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 원의 내부를 다 채우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원 내부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하는 벡터와 밑에 있는 이 벡터의 내적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요. 즉 이렇게 딱 수순의 발, 정사형. 이때 정사형은 평면 위로의 정사형을 뜻합니다. 제가 의도하는 바는. 그러면 평면에서 원 또는 그 내부에 있는 점들을 연결하는 벡터와 다른 벡터의 내적으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즉 이 문제도 그래서 그걸 의도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좀 과하게 낸 건데 직선 AB가 Z는 0, 즉 XY 평면 위에 있는 벡터이기 때문에 두 구를 일단 XY 평면에다가 정사형을 내리자. 그게 이제 첫 단추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원이 나올 거예요. 방정식이 어떻게 되지? 나는 x-4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6이고요. xy 평면에 9를 정사형 내리게 되면 중심을 정사형 내리고 반지름은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렇지? 자, 그 다음 거는 x-6의 제곱 더하기 y-2루트 3의 제곱. 네, 요 값이 이제서 r 제곱. 그러니까 xy 평면 위에서 요 원 위의 점 P 프라임, 제가 프린트를 덜 해가지고 그 다음 Q 프라임이라고 잡으면 되겠어. 여기 P 프라임, Q 프라임, 그리고 AB는 직선 위의 점인데 직선도 일부러 직선의 방정식을 줬는데 중요한 건 벡터니까 뭐 해도 똑같아요. 평행 이동을 해도 같죠.
평행이동을 해도 같지.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기출문제 분석하다 보면 뭐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벡터니까 평행이동해서 벡터를 우리가 다룰 때 제일 쉬운 건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시점이 붙어 있을 때가 제일 쉬워. 제일 쉽죠. 그래서 시점을 자유롭게 붙여도 된다. 즉 원점을 시점으로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AB 벡터는 직선 y는 루트 3x 위에 있고 그 길이가 2인 벡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 이제 해놓고 나면 왜 이게 2D가 3D보다 훨씬 좋으니까 2D로 일단 바꿔놓고 생각하면 원 그리고 직선 위에 길이 2인 벡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원 위에 있는 점과 요 원 위에 있는 점을 어디에다가 정사형을 내리면 되겠다? 요 직선, 이건 뭐 제가 원점을 지나도록 편의로 잡았는데 여러분들 편한 거 아무렇게나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거기다가 정사형을 한번 내려보자요. 자, 근데 그냥 원을 주면 이게 상황이 너무 뻔해지기 때문에 살짝의 제한 조건을 더 걸었습니다. 그걸 이제 내적으로 하나 제한 조건을 걸어놨죠. 가 조건에 보면 C 0,1,0에 대해서 OC와 OP가 0 이상이다. 즉 여기서 Y좌표는 어떻게 되어라 알죠? OC가 0,1,0 즉 Y축 방향의 단위 벡터인데 그거랑 내적해서 0 이상 되어라는 건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 이렇게 하나 붙인 거예요. 즉 원을 다 줘버리면 혹은 구를 다 줘버리면 그냥 중심으로 분해해서 반지름 가지고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의 제한을 한번 더 걸어봤습니다. 언제지? 재작년 9평에 나왔던 문제 있죠. 9평 29번에 나왔었던 문제 기억나시나요? 점 P가 이거 그냥 보시면 되는데 점 P가 요 원의 내부를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점 Q가 뭐 크기지만 이렇게 준 적이 있어요. 요거까지만 있으면 뭐가 되죠? 점 Q의 자취가 제가 뭐 주어를 안 물어봤네. 점 P가 Z는 0, XY 평면상의 원의 내부를 움직입니다. 그때 요거 요렇게 줬어요. 그럼 이거 점 Q는 무슨 뜻이야? P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9 되잖아요. 이 Q의 자취를 다 모으면 뭐가 되죠? 여기가 조금 더 어떻게 동그랗게 생긴 이게 이 초코파이가 뭐가 돼요? Q의 자취가 되죠. 아닌가? 그러니까 초코파이 지금 분필 묻은 거라 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이거 어떡하냐. 네. B 이렇게 원이 있어요. 근데 반지름 일자리 9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끝 경계를 따라서 한 바퀴 싹 돌면 튜브가 만들어져요. 계속 먹는 걸로 합시다. 도너츠가 만들어집니다. 도너츠, 네, 만들어지는데 이게 여기 안쪽이니까 내부까지 다 채워져 있거든. 그러니까 얘가 다 다니면서 다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초코파이 요렇게 안 돼 있어요. 여기 볼록하게 다 채워진 초코파이 모양이 됩니다. 요까지만 해도 충분히 문제가 좋은데 여기다 살짝 하나의 제한 조건을 더 거셨어. 이때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 PQ에다가 OA 요거 X축 방향 단위 벡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X축 방향 단위 벡터 이렇게 할게요. 이거 내적했을 때 2분의 루트 3 이상이다 이런 조건을 거신 거야. 그러면 이걸 X축이라고 봤을 때 P가 여기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 1인 9면 위에 있는 다 되는데 내적해서 2분의 루트 3 이상이어라 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죠? 다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2분의 루트 3 요만큼 2분의 루트 3 이상이니까 요쪽만 되는 거죠. 그치? 요거 위에 것들만 다 모아라요. 그러면 요거까지만 했을 때는 이 초코파이였는데 이제는 제가 왜 초코파이를 꺼냈는지 이해하실 것 같아. 요 부분만 다 모아야 돼.
이 초코파이 중에서 이만큼 중에 다 되는 게 아니고 요만큼만 딱 모이거든요. 참 별짓을 다 합니다. 그죠? 초코파이 안에 뭐 있죠? 맛있는 거 있죠. 아, 이거 오리온에서 뭐라 하는 거 아니야? 여기 마시멜로 부분만 남게 되지. 물론 정확히는 이쪽에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이쪽에 조금 파먹혀요. 예. 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안쪽에 마시멜로 부분만 딱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주자니 29번으로서 조금 아까워. 네, 조금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셨는지 요거까지 줘도 충분히 좋은데 영역 개념을 따져보기 좋은 문제인데 거기다가 뭐하러 내절 하나 걸어가지고 제한 조건 하나 더 거신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그냥 구 자체로 줘도 되겠지만 학생들이 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 내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요 제한 조건 하나 더 걸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이 xy 평면상에 y는 루트 3x라는 직선이 있게 되고요. 이 직선은 여기 4,0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9가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y가 0 이상이니까 요 안쪽을 채우게 됩니다. 내적을 하게 되면 정상을 내리면 이걸 채우게 되는 게 실제로는 정확한 뜻이죠. 네, 그래서 요 안쪽을 채우게 되고요. 점 P'은 그 다음 Q'은 6,2 루트 3을 중심으로 해요. 6,2 루트 3? 6,2 루트 3? 요거 조금 특별한 점이죠. 제가 저 해설에는 그 그림을 두 개를 따로 그려놨는데 합쳐 그려도 재밌더라고요. 6,2 루트 3은 요 원에서 어떤 점이죠? 여기가 4고 여기가 8이잖아. 6이면 가운데고 여기 똑바로 올라가면 여기가 뭐가 될까요? 2루트 3 되죠. 반지름이 얼마니까? 4, 2루트 3, 2 맞죠? 네. 게다가 이게 얘랑 어떻게 돼요? 평행이지. 상황을 이걸로 맞췄겠죠? 제가 옛날에 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 네. 어쨌든 이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입니다. 그 내부를 채우면 되는데 r은 좀 조그맣게 그려볼게요. 크게 하면 조금 r이 좀 작다고 쳐보겠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해보죠. 그럼 여기에 점 Q'이 움직이게 되고 다시 지금 현재 여기까지 한 거예요. 평면 위에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이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보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즉 여기 반원 내부에 있는 점들을 이 직선의 수선의 발 내리게 되면 그 자취가 원점에서부터 여기에 수직인 접선까지 될 텐데 이게 지금 요 중심을 연결하는 이 점이 얘랑 평행이 되기 때문에 즉 이게 60도 60도라서 딱 요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 P2', P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요 선분 위를 움직이게 되고요. 다음 Q에서 내린 수선의 발은 여기 요 원 되니까 여기에서부터 반지름만큼 이쪽으로 와서 다음 반지름만큼 위로 올라간 그러니까 요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Q2'. 여기가 P2'. 그러면 AB 이거 위에 있는 어떤 길이 2짜리 벡터인데 거기다가 PQ를 내적하여라 라는 건 AB에다가 P2', Q2'을 내적하라는 거랑 같고 이거의 최소는 어떻게 될까? 근데 조금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따져줘야 되는 게 AB가 길이 2라는 것만 있어가지고 이게 이쪽 방향인지 Y축 방향으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인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하라고 그 다음 조건이 있어요. 여기 OQ 벡터랑 AB랑 내적했을 때 어떻다? 양수다. 그러니까 이쪽 방향 즉 이렇게 올라가세요 라고 준 겁니다. 물론 R이 커지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R은 조그맣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B는 이런 방향으로 나와요. 이게 4니까 정확히는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P와 Q가 P2'과 Q2'이 어디에 있을 때 이 내적이 최대가 될까?
이 방향으로 가장 길게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P는 이쪽으로 최대한 내려오고 여기, Q는 저쪽으로 제일 올라가야 돼, 여기. 이때가 이제 최대가 되는 거고, 최소는 반대로 AB가 이쪽 방향이니까 P는 최대한 올라가고 Q는 최대한 내려오면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P와 Q가 각각 여기 있을 때가 최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상황을 해결해 보세요라고 출제한 게 2번 문제인데, 요걸 좀, 이게 제가 이걸 내게 된 게 수능 특강 있는 거 보고 냈거든요. 레벨 3에 뭐 9, 이렇게 정육면체 주고 9 나오는 문제 있더라고요. 그거에서부터 이제 아이디어 가지고 냈는데, 연계해서. 그렇지. 공간 벡터의 내적을 할 때, 삼선 정리를 활용해 보자입니다. 일단 평면의 수선의 발을 내려놓고 생각하면 편한 경우들이 많더라. 그거 때문에 한번 해봤고요. 3번은 좀 피곤하죠. 좀 복잡하게 많이 시켰어요. 수영도를 직접 그려봐라 였습니다. 거기는 해설에는 간단하게 몇 개만 써놨는데 실제로는 직접 이렇게 가지를 쳐서 수영도를 그려보셔야 되는 문항으로 출제를 해봤고요. 예, 다음. 혹시나 싶어서 했지 그게 중요하다는 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 속에 이 정도 가지는 내가 쳐봤어. 혹은 선생님이 주신 것에서 그런 거 봤어. 정도만 되면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주저앉고 시작만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 문제에서 미분 가능성인데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에 어떤 걸 곱해서 미분 가능해지세요. 요렇게 함수를 주면 분수함수 몫에 여기 절대값이 들어가 있지만 이 함수 자체가 x는 2분의 파이에서 미분이 안 되죠. 그렇지. 거기다가 gx를 곱해서 함수 만들고 얘가 미분이 되세요. 이니까 gx가 x는 2분의 파이에서 뭐가 돼야 될까요? 0이 돼야 되겠죠. 0이. 네. 이런 건 조금 빨리 찾아주셔도 좋겠고 아니면 제가 해설에는 다 계산을 해놨죠. 그것처럼 x는 2분의 파이 기준으로 함수를 다 나눈 다음에 직접 도함수의 정의를 쓰거나 아니면 미분 도함수에서 극한값을 구하거나 해가지고 확인해 보셔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네. 좀 빨리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2분의 파이가 0이 된다입니다. 자, 그 다음 gx는 0에 서로는 실근의 개수식은 2분의 7파이다. 그건 삼각함수 문제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뭐 잘 해결하실 것 같아.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넘어가겠고요. 자, 이렇게 절대값 포함하는 미분 가능성 나왔을 때 좀 간단한 형태가 이겁니다. 곱해서 미분 가능하세요라고 하면 거기서 0이 되는 함수를 곱해주면 되겠더라입니다. 자, 다음 5번에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걸 냈었는데 첫 번째 함수에서 fx-g1x 곱하기 fx-g2x 이퀄 0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라고 주면 fx라는 건 g1x 또는 g2x 중에서 뭐 하면 돼요?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x 순간마다 g1x 아니면 g2x 둘 중에 하나의 값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어떤 조건이 붙냐면 연속이라는 조건이 붙게 되면 교점을 기준으로 둘 중 하나씩 선택해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fx가 y는 x 아니면 sin 제곱 2분의 파이 x 요렇게 그려지거든요. 자, 주어진 범위 안에서 해보면 y는 x 이거 교점이 여기 나오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첫 번째 x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이걸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 두 구간에서는 위에 걸 선택하거나 아니면 밑에 걸 선택하거나 그러니까 요거 네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니까 함수 f는 가능한 게 네 가지가 되겠다입니다. 근데 문제가 조금 표현이 문제가 있는 게 저 적분 안에 보면 f'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미분 가능이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이대로 나올 수는 없어요.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의도했던 바는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 고르자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치환적분하는데 F 안쪽에 루트 X가 들어가 있는 경우 작년 모 대학교에서 대학별고사로 나왔던 문제도 같은 주제예요. 여기에서 루트 X를 T로 치환하게 되면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X를 T 제곱이 될 거니까 이게 인테그랄 FT에 DX가 뭐게 되죠? 2t의 dt가 돼버리지. 2t의 dt가 되고, 다음 이게 f가 아니고 프라임이 되면 더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t f 프라임 t dt. 2는 앞으로 끄집어냈다 치면 t 곱하기 f 프라임 t dt가 돼버려서 뭘 하거나, t 곱하기 f 프라임이니까 부분적분을 하거나, 아니면 좀 익숙하신 분들은 y축 기준으로 요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 네, 이미 6평에도 저 30번으로 나왔던 소재이고, 근데 요걸 그냥 바로 줄 수도 있지만 요걸 살짝 숨겨서 줄 때 어떻게 f'의 루트 x 요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를 미리 알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거 만났을 때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만 딱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루트 x 안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하겠다? 치환적분 하겠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해보니까 내가 아는 게 나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요거는 이제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표현이죠. x 곱하기 f 프라임 x dx가 뭐다. 2014학년도 예비 시행에서 나왔었고요. 그 다음 그걸 이제 뭐 다양하게 풀 수 있는데 이거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알고 푸신 분들은 이번 6평 30번이 되게 쉽게 풀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아는 그거네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사라져. 그럼 결국 하나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거기 앞에 2분의 1도 있으니까 결국은 이 함수 4가지 함수 중에서 0부터 여기가 얼마인가요? 해설해보면 좌표가 나와 있죠. 1이지. 네. 0부터 1까지, 실제로는 x좌표는 0에서 1까지인데, 뭐 이쪽도 0에서 1까지 상관없고요. 0에서 1까지인데, 요 4개 함수 중에, 4개 중에서 어떻게 함수를 골라서 만들었을 때, 이 넓이가 최소가 될 것인지 생각해 봐라. 인 거죠. 그러면 이 y축에 최대한 가까운 함수를 골라야 될 거니까, 처음에는 여기를 골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2개 중에서는 이 주황색이 더 가깝죠. 그래서 요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넓이 계산하는 건 뭐 이거 적분하시면 돼요. 요거를 빼주면 되겠죠. 이거 적분은 사인 제곱에 대해서 적분해야 되는데 사인 제곱 적분은 반각 공식 쓰시면 됩니다. 반각 공식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교과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게 다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교과서들의 교집합을 출제한다라고 하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내년에 수학 안 하실 거 아니잖아. 올해까지만 수학할 거, 의대를 가도 내년에 수학해야 돼요. 네. 그럼 그때 가서 또 만나게 됩니다. 미리 알고 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번 테스트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